권리 변동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변동이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변동이라 권리가 발생하는 거, 권리가 생기는 거를 권리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권리의 발생. 생겼어요. 그죠? 예.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 그 다음 권리가 변하는 거예요. 권리가 변하는 거를 변경이라고 그래요.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변경. 그 다음 바뀐 권리가 사라지는 거, 소멸하는 거예요. 권리가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를 소멸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불러주는 용어가 권리 변동이에요.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걸까요? 세 가지가 발생, 변경, 소멸을 묶어서 변동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변동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치환하면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소멸하는 거죠.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요.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을 우리는 바꿔보자고요. 뭐라고 바꿀까요? 예,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권리의 득실 변경. 득실. 득은 얻는 거예요. 실은 잃는 거예요. 변경이라고 그래요. 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물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그래요? 변동. 물권법에서는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권리 변동의 다른 말은 득실 변경. 같은 거예요. 그럼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죠. 자, 이 과정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권리 발생. 자, 권리를 최초로 얻는 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최초로 얻는 거예요. 최초로. 예를 볼까요? 빌라를 신축했어요. 1년에 걸쳐서 빌라를 신축했죠. 그럼 누가 건물 소유권을 차지해요? 건축주가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죠.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아파트도 건설회사가 처음으로 취득하죠. 누가? 아파트를 뭐 한 사람? 지은 사람, 시공사가. 그게 신축이에요. 신축. 그래서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신축의 밑줄이야. 신축. 그럼 빌라 신축하면 내 앞으로 등기 내야 돼요? 등기 안 내도 돼요? 등기 내야 내 거예요? 등기 안 내도 내 거예요? 등기 안 내도 내 건물이에요. 허가를 못 받아도 내 건물 맞아요. 건물을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지어만 놓으면 내 건물 된 거예요. 허가 내야 돼? 허가 안 나도? 허가 안 나도 내 거예요. 등기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그래, 무허가 건물도 내 건 맞아요. 무허가 건물도 지은 건 지은 거죠? 내 거 되는 거예요. 등기 내야 돼? 등기 안 내도? 안 내도 건물 지은 사람이 소유자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거기다 쓰세요. 신축 옆에다 뭐라고 써요? 가로하고 등기 없이 원시 취득. 등기해야 되면 등기 안 해도요? 안 해도 건물 지은 사람이 원시 취득해버린 겁니다. 따라서요. 내가 빌라를 짓다가 5층짜리 빌라를 짓다가 4층 졌는데 돈이 모자라서 부도 맞았어. 그럼 4층짜리 빌라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지은 거죠? 그럼 그 빌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건물이라고 하려면 뭐를 갖춰야 돼요? 지붕. 지붕 있어야죠? 지붕을 받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둥.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는 벽. 3요소가 있으면 건물이라고 그래요. 지붕, 기둥, 벽. 3요소를 갖추면 뭐라고 그래요?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등기나 허가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등기나 허가 여부는 행정청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민법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내가 출생신고 아직 안 했어. 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똑같아요. 건물도 출생신고 안 한 거야. 안 한 게 무슨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 걔도 건물이라고. 등기만 안 한 것뿐이죠. 오케이? 두 번째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선점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그래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뭐라고 불러요? 선점, 무주물 선점. 별표. 바다 낚시하는 거. 바다 낚시로 고기 잡는 거. 바다 낚시. 낚시해서 고기를 내가 선점했죠? 내가 그 고기를 최초로 원시 취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잃어버린 물건을 뭐 했습니까? 습득했죠. 습득.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유실물 습득이라고 그래요. 유실물 습득. 내가 길 가다가 강아지를 어떻게 했어? 강아지. 길 잃은 강아지를 불쌍해가지고 습득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 강아지의 최초 주인이야. 최초 주인.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유실물 습득이라고 해요. 습득.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써볼게요. 더 있어요. 가공자가 가공물의 소유권 취득. 가공자가 가공물의 소유권 취득. 이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누가 취득하는 거? 가공. 가공이 뭐예요? 물건 제조하는 거. 제조하는 거를 가공이라고 그래요. 옷을 만들든가 가구점에서 가구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해? 다 가공이라고 그래. 가공.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제조라고 그러죠? 제조가 가공이에요. 민법학에서는. 그 다음 또 하나요. 하나 더. 취득시효.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로 소유권 차지하는 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뒤에서 다 만나시게 돼요. 어쨌거나 지금 나열했던 다섯 가지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의 예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다음 중 원시 취득의 예에. 원시 취득의 예에 해당되는 거. 예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럼 몇 개를? 지금 5개를 했어. 5개. 요 5개에다가 별표. 요거 암기하는 게 집에서 복습할 거예요. 되셨나요? 예. 대표적으로 건물 신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신축. 이거 5개를 다 암기하면 최고. 다 암기 안 해도 하나는 100% 가지고 계시다. 하나는. 그래야 나머지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물 신축입니다. 신축은 내가 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빌라나 아파트를 신축했어요. 그럼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 했죠? 예, 빌라나 아파트를 왜 줘요? 분양하려고, 그죠? 그래서 을이 이걸 매매로요. 매매로 가져갔어요. 그럼 을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초 취득, 원시 취득. 갑으로부터 빌라를 넘겨받은 분을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을이 또 팔면, 을이 병한테 또 팔면 병도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병이 또 팔면 승계 취득. 오케이, 그죠? 그랬다가 이 아파트나 빌라가 너무 오래돼서 때려 부쉈어요. 그럼 권리가 있어요? 사라졌어? 이게 물권의 끝이죠. 태어나서 사라진 거야. 태어나서 사라졌죠. 그죠? 사람도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재미없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살죠. 치고받고 살죠. 생존 경쟁에서. 이 물건도 치고받고 살죠. 샀다가 또 팔죠. 그죠? 얘는 파는데 얘는 사. 왜 그런 거예요? 얘는 팔죠, 건물을. 얘는 어떻게 해요? 사죠. 왜 그런 거예요? 얘는 필요한 거고 얘는 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관점에 따라 틀린 거죠. 얘는 원하는 거고 얘는 원치 않아, 이 건물을. 그죠?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쯤 되면 너무 노후되면 사라지죠?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권리가 태어나다가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이라고. 생로병사랑 똑같죠? 생로병사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의 생로병사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의 생로병사. 권리, 변동. 변동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추격해서 얘기한다고. 그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권리의 발생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승계 취득 보실게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권리를 뭐하는 것?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오케이. 갑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수자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취득?
승계취득. 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매매로 넘어갔죠? 매매가 원인이 된 거예요. 여기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뭐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져요. 자,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 보실게요. 이전적 승계. 주인이 보유하던 권리가 이전에서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양수인에게 그대로 양도되는 거예요. 건물을 넘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넘긴 사람을? 양도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이해되시나요? 이 아파트나 빌라를 파는 사람을 누구? 가져간 사람을 양수인. 근데 여기서 용어 하나 체킹해 볼까요? 아파트 파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매도인. 사기로 한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하고 양도인하고 또 하나 누구? 양수인.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요게 다르죠? 뒤에 수인 똑같죠? 매도인, 양도인. 매도인과 양도인의 차이는 무슨 뜻? 매도인, 양도인. 매수인, 양수인의 차이는 우리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이게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들어가 보시면 이거 구별을 못하고 써요. 그거 쓰신 분이 법학자가 아니거든요. 한글학자들이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못하고 써요. 법학에서는 전혀 별개야. 근데 섞었어요. 자, 내가 짜장면을 아니면 내가 옷을 주인한테서 내가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죠? 계약서 썼어요. 오케이. 팔기로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팔기로 한 사람을? 매도인. 사기로 한 사람을? 매수인. 이해되세요? 매매 계약만 해놓은 거야. 계약만. 그게 매도자, 매수자야. 그런데 그 옷이 오늘 배달이 돼서 왔죠? 그러면 그 파는 사람은 양도인. 배달 받은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만 체결된 상황이면 매도자, 매수자라고 그래요. 근데 매매가 아니라 권리가 어떻게 되면 권리가 이전되면 양도가 됐죠? 권리가 이전해서 양도가 되면 뭐라고 그래 이걸?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짜장면을 중국집에 주문을 했어. 주문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매수인. 중국집 사장님은 매도인. 그래 배달 직원이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딱 초인종 열어가지고 짜장면 받았죠? 받으면 나는 뭐가 돼? 저쪽은 완전 다른 거지 이제. 오케이? 예, 법리적으로 전혀 별개예요. 근데 이거 사전에 보면 그냥 섞어 써버려요. 저도 섞어 쓸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이 권리가 넘어갔다는 거죠. 권리가 넘어갔죠? 그게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얘 권리가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1번 보세요. 주인이 보유하던 권리가 이전하여 승계인에게 그대로 양도됐죠. 이걸 무슨 승계? 이전했다, 양도됐다. 권리가 양도됐다는 뜻. 근데 설정적 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없어져요, 존속해요?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작용에 기초하여 어떤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 밑에다 권리 일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일부를. 권리 전부를 일부를 취득하는 게 바로 설정적 승계예요. 예컨대 갑소유 빌라를 은행에 뭐를 잡힌 거? 저당을 잡혔어. 저당 설정을. 그럼 얘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들 이름하여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얘 권리의 일부만 얘가 차지한 거예요. 이게 설정적 승계.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 이전적 승계.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얘 권리가 일로 넘어갔죠? 근데 이거는 일로 넘어가, 안 넘어가? 그냥 소유권 가지고 있죠? 얘가 소유권 보유해야 안 해요, 소유권을 상실해요, 보유를 해요?
보유하면서 권리 일부를 얘한테 설정한 거죠. 이거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라고 그런다.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럼 갑이요, 을이요, 을이. 이 빌라 주인 을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병에게 파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을 했어. 전세를 놨어.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전세권 설정한 것도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도 무슨 승계? 오케이, 거기 적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부르면 좋아요?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면 좋아요. 이거는 뭐에 대한 대비 개념이다? 이전적 승계의 대비 개념이다.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이전해요, 안 해요? 이전해버리죠. 얘는 근데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점에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됐죠? 시험 문제, 시험 문제. 28회 기출, 24회 기출. 시험 문제 바로 볼게요, 바로. 시험 이렇게 나와.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한 거는 이전적 승계다. 맞음 틀림? 정답 28회. 적으세요, 28회. 갑소유 빌라를 을에게 저당을 잡히는 거 옆에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 예에 나와 있잖아요. 예에 보시면 설정적 승계 밑에 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빌라를 을에게 뭘 잡힌 거? 저당 잡히는 거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쓰세요. 24회, 28회 기출. 그 정도 우리 시험에 나와.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취득은 딱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네, 이거 100% 암기되셔야 돼요. 100%.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왜? 이게 민법의 출발선이니까요. 그죠? 내가 공장을 지었어요. 지으면 나는 무슨 취득이야? 원취득. 근데 지을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샀죠? 사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둘 중에 하나라고. 다음. 권리의 변경 보실 차례. 권리 변경. 책 보실게요. 이 그림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이전적 승계하고 뭐가 구별돼야 돼요? 설정 승계. 그림으로 보시면 쉬워요. 그림으로. 책으로 보면 난해한데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다음. 권리의 변경은 세 개로 나눠져요. 첫째는 무슨 변경? 주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가게 주인이.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뀌는 거는 그 상가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가게 위치 나쁜 거야, 위치 나쁜 거야. 제가 어떤 학원에 갔더니 그 사거리인데요. 6개월마다 주인이 바뀌어. 그 말은 그 가게의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거리야. 딱 사거리인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학원이고 여기 학원 위치 좋죠? 여기가 이 가게가 이문의 가게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손바뀜이 생기는 거야. 계속 바뀌어 계속. 그럼 신규 세입자가 볼 때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왜?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망해. 왜 그럴까요? 상권이 이렇게 상권이야. 여기가 1급이고 여기가 특급이고요. 요까지도 여기 들어가. 근데 여기는 아니야. 정말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는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안 와. 여기는 거의 안 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사 시작하는 분 눈에는 여기가 사거리니까 목 좋다고 그러는 거죠. 바로 계약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안 와, 여기. 여기는 사람 많아. 여기 많아. 여기가 1급 상권이야. 근데 요 길 맞은편은 안 좋다는 거야,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알 수 없는 거야. 저기 방배동하고 사당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 방배, 여기 사당. 그죠? 길 건너가 사당이 여기가 방배요. 그죠? 집값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그죠? 여기에 백화점이 있어요. 방배동 분들 여기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쇼핑하러. 그죠? 절대 안 가요. 길 건너 안 가고 여기서 강남까지 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상권 분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하우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체 변경은
가게를 매매로 팔았다. 매매로 팔리면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바로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이에요. 주체의 변경. 가게 매매로 팔렸어. 갑이 빌라를 을에게 매각해서 빌라 주인이 바뀌는 거를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매매하면 매매. 두 번째, 내용의 변경. 별 2개 할게요. 내용의 변경에 별 2개.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강력하게. 색연필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색연필로 따로. 내용의 변경. 내용이 어떻게 했다는 뜻? 변경했다. 세 번째는 무슨 변경? 작용이요. 일단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권리의 변동에는 어떻게 나눴어요? 권리 변동에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크게 3개 축이 있죠. 그 중에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권리의 발생은 다시 어떻게 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둘로 나누고, 권리 변경에는 어떻게 나눠요? 3개로 나눠. 됐어요? 여기 보면. 자, 그 중에 내용의 변경을 들어가 볼게요. 내용의 변경. 갑소유 공장을 을이 1억에 매매한 상태에서 1억에 매매 계약서 썼어요. 근데 갑 공장이 관리 소홀로 화재가 나서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 이행불능의 별표. 불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 넘겨줘요? 못 넘겨줘요?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이행불능. 같이 불러볼게요. 뭐라고 그래요? 이행불능 상황이 돼버렸다. 불능. 그럼 갑의 본래 채무는 뭐예요? 본래 채무는 뭐를 넘겨주는 거? 공장 인도 채무가 본래 채무죠? 근데 그 채무가 뭐로 변질이 됐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해요. 본래 채무가 뭐로 바뀐 거? 본래 채무가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그게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어떤 가수가 잠실체육관에서 공연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 티켓을 샀어요. 조용필 아저씨가 공연하는 걸 제가 보려고 30만 원 주고 샀어. 용필 아저씨 공연이 기본적으로 30만 원이에요. 제가 샀어요. 그럼 용필 아저씨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그죠? 12월 31일 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용필 아저씨가 해야 될 채무는 뭐예요? 채무는 노래 공연하는 게 채무죠? 근데 그분이 전날 술을 너무 먹어서 성대가 갔어. 공연을 해요? 못 해요? 못하게 됐죠? 그럼 그 채무가 뭘로 변질이 돼?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모든 채무는 궁극적으로 뭘로 바뀌어? 손해배상 채무로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을 못하게 되면,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 못하게 되면 모든 채무는 궁극적으로 뭘로 끝나요? 손해배상 채무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게 바로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다 이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세 번째는요,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작용의 변경. 자, 건물에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 2번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은 한 건물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나요? 국민은행 1번, 기업은행 2번. 저당권 여러 개 있죠? 근데 채무자가 이 대출금 상환을 해버리면 1번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2순위 저당권이 몇 순위로? 1순위로 올라가죠? 이거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지칭합니다.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를 치고 올라가는 거. 내용의 변경은 뭐가 바뀐 거예요? 채무에 뭐가 바뀐 거예요? 내용 자체가 바뀐 거죠?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예요. 내용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거는 내용이요, 작용하는 순서가 2순위였던 것이 몇 순위로?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시험 문제 볼게요. 2번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으로 변질되는 거는 내용의 변경이다. 맞죠? 틀렸죠. 이 시험 문제. 17회 기출. 쓰세요, 거기다. 17회.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하는 거는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 아니다. 기출 문제. 되셨나요?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까지 보셨고, 이제 권리의 소멸 보실 차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하고 또 하나는 자,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사라지는 거. 모든 사람 입장에서. 건물이 불나버리면 이 건물이 불나버리게 되면 이 건물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입장에서 사라진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소멸이죠. 건물 불났어. 그럼 끝난 거야. 이거 건물 사라진 거야. 건물이 어떻게 되면? 멸실되면. 건물이 뭐가 될 때? 불나가지고 멸실됐죠. 그럼 절대적으로 권리는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상대적 소멸은 멸실된 게 아니라 건물이 매각이 됐다. 매각.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산 사람이 있고. 그죠? 판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잃은 거야. 매각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가졌어요. 상실했어요.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산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죠? 그래 이건 상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다. 산 사람은 권리를 어떻게 한 거야? 산 사람은 건물을 얻은 거고 파는 사람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건물 매매야, 매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변동의 모습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최초 취득을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나누셨고 권리 변경은 다시 몇 개 모습으로? 세 개로. 소멸은 이렇게.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1년 동안 추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 권리 변동의 원인. 조금 어렵습니다. 적어볼까요? 어려워요. 미리 어렵다고 얘기를 선언을 해야죠. 그래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갑의 건물이 을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을 하게 돼요.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매매요, 매매. 을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매매로 사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 앞으로 옮겨와요? 을로 옮겨오죠. 옮겨오죠. 이 매매라는 계약을 함으로써 이 매수자가 저 건물 소유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소유권을 매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을이 차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동해 주세요. 경매로 가져가도 돼. 그죠? 상속받아도 돼. 오케이. 경매로 받아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상속받아도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되네. 죽어야 내가 먹네 저거를. 그죠? 증여해도 돼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매년 여기서 질문 드려보는데 나는 아파트를 내가 사는 집을 아버님한테 증여를 받았다. 증여를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어우, 아버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1%가 안 돼요. 1%가 안 돼. 증여로 건물을 넘겨받으신 분. 단 아버님이 지원을 해줘요. 그죠? 집 살 때 조금은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줄지언정 통째로 증여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지. 재벌이 아닌다면. 그죠? 예. 대부분은 이거죠. 매매 아니면 상속에. 자, 이 두 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내가 매매라는 계약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차지했다.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다른 말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 소유권 왜 차지했니? 매매 계약으로 차지했지? 매매 계약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뭐라고? 이걸로 이해하셔야 돼, 이제. 매매 계약이라는 말을 안 써, 민법 총칙에서는. 그 민법 총칙에는 매매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치환하셔야 돼. 뭘로 치환해요? 법률행위라고. 근데 이거는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버님이 뭐 할 때? 사망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 건물 상속받았죠? 그럼 이 상속이 돼서 내가 지분을 차지하는 거. 자식이 4명이라서 내 상속 지분을 차지하죠? 그거는 계약 때문이에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뭐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내가 저 건물을 상속을 받는 겁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을이 권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에 의해서? 계약. 계약이라는 거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의리 권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 대한민국에는 모든 권리는 이 둘 중에 하나 메커니즘이에요. 나 전세권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 전세권 얻죠? 어떻게? 계약을 해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 돼. 그게 법률행위야. 근데 계약 안 하고도 내가 전세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니까. 아버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했어? 사망하면 아버님의 전세권을 내가 어떻게 해? 상속으로 먹어. 전세권도 상속이 돼.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오케이. 채권도 상속돼야 한대요. 내가 돈 빌려주면 내가 얘한테 돈 꿔줬다 10억. 그럼 채권 생겼죠? 그죠? 그럼 계약에 의해서죠?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내가 1억, 10억의 채권 생겼어. 오케이. 근데 내가 돈을 미처 못 받고요. 못 받고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그럼 내 채권을 누가 물려받아? 자식이 어떻게 해요? 상속받죠? 그럼 상속인 자식은 소유권을요? 채권을요? 채권을 상속받는 거야. 채권을. 이해되세요? 뭘 상속받았다고? 건물. 아버지가 건물을 이렇게 물려주면 건물을 상속받는 거고, 채권자가 죽으면 아들이 뭘 상속받아요? 채권도 상속이 돼. 뭐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책으로 올게요. 자, 그럼 이 매매계약을요, 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법률행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매매계약을 뜯어보면, 여기 볼게요. 뜯어볼게요. 매매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얘가 집을 팔려고 내놔야 돼요. 나 이 집 팔을 거야. 1억에 아니면 10억에. 10억에 팔을 거야. 내놨죠? 나 팔 거야 라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라고 구별해요. 청약. 나 10억에 팔 거야. 10억에. 10억 밑으로는 절대 안 돼. 그때 매수자 을이 10억에 그 가격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깎아달라고 그래서 안 되니까 10억에 사겠다고.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죠. 얼마에 사겠다고? 10억에.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야? 청약을 하고 얘가 사겠다고 승낙을 했죠. 그럴 때 계약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청약을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One more time. 청약을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바꿔요. 바꿔. 승낙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매매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여기 보세요. 혼자 책 보시면 여기 몰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는 게 빨라요. 혼자서 가면 3년 걸려. 혼자서 이거. 민법 혼자 독학하면 3년 걸려. 그래도 답 없어요. 근데 강사 도움이 그래.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실까요? 내가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어요. 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 그죠? 근데 살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럼 계약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청약만 있는 거죠? 청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만 있는 거. 법률 사실. 무슨 사실? 법률 사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만. 계약은 되고 안 되고 아직? 안 되고. 6개월 후에 얘가 와서 사겠다고 드디어 도장 찍었어. 도장 찍으면 뭐가 이루어진 거야?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을이 저 건물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근데 상속은 계약이에요? 계약 아니에요? 법에 뭐에 의해서? 법에. 규정에 의해서 얘가 소유권을 먹은 거죠?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다시. 계약하고 법률의 규정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어려워졌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뭐하고 뭐를 묶어야 돼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묶은 게 포괄적 규정이야, 이게. 그 위에 큰 개념.
큰 개념이 법률 요건이고 그 법률 요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함으로써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가 생겨. 법률 효과가. 법률 뭐가 생겨요? 효과로 권리 의무가 생겨.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겨.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된 원인, 그 생기게 된 원인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이게 있어야 권리가 생겨. 따라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법조문에 보면 아까 보신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고 법률 효과를 정했죠? 2년으로 본다. 2년 동안 권리가 있다. 그죠?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어떤 전제 조건?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그게 법률 요건이에요. 이게 법률 요건이야. 이 요건을 갖춰야만 뭐가 생겨요? 효과로 요 권리를 2년짜리 권리를 때려. 아무 때나 2년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뭐를 암기하셔야 돼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암기 안 되면 이걸 못 찾아. 법률 요건이야, 법률 요건. 형법에서는 이거를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요. 범죄 구성 요건. 이게 갖춰져야 어떤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모든 법조문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뭐뭐 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이게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효과 몇 년으로? 2년으로 본다. 이게 법률 효과라고. 이게 1100개라고. 이게 1100개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법률 요건 몇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1100개. 법률 요건 1100개 암기하셔야 민법의 기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래야 이런 권리를 준다고. 모든 법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을 볼 때, 분석할 때 이렇게 법률 효과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법률 효과. 아, 이런 전제하에 이런 효과를 규정하는구나. 근데 그 법률 효과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둘로 나눠진다고. 자, 그런데 법률 요건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청약으로 이루어졌죠? 이 청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이게 모아져서 뭐가 이루어져요? 법률 요건. 그러면 뭐가 생기고요? 3단 논법으로 된 거예요.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 청약이라고 하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 있고 이것만으로는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승낙을 만나야 돼. 그죠? 승낙자가 와가지고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야죠.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된 거고 그러면 효과로서 뭐가 생겨? 권리 의무가 생겨요.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옆에 적으세요. 3단 논법. 첫째는 뭐가 있을 것? 법률 사실이. 1단계로 법률 사실이. 두 번째 단계는 법률 요건이. 세 번째 단계는 법률 효과가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게 까다로운 게 이거야. 까다로운 거. 여기 보세요. 까다로운 거. 매매 계약은 여기 보세요. 나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 오늘. 도장 찍었어. 얼마에? 9억에. 그럼 살 사람하고 합의가 됐어 안 됐어? 합의했죠? 얼마에? 9억에. 그럼 법률 사실이 있어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 거야? 법률 요건으로 계약서 찍었죠? 계약서에 도장 찍었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부르기도 해.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 넓은 의미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얘가 이름이 두 개야. 양민이 이름이 두 개야. 학원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강사야. 강사죠. 집에 가면 여보, 오 땡큐. 저는 지칭 용어가 두 개예요. 학원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민법 강사. 집에 가면은 아빠. 그렇죠? 계약이 이 매매 계약이 용어가 두 개야. 매매 계약을 어떻게 불러요? 넓게는 뭐라고 불러? 넓게는 법률 요건. 좁게 부르면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오케이. 뭐라고 불러도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오케이. 왜요? 나는, 양민은 민법 강사이면서 아빠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수험생이면서 집에 가면 뭐야? 엄마죠. 틀린 말이 아니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뭐라고 해도 돼요? 법률 행위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험 문제 정리해 볼게요. 거기 적어 볼게요. 다 같이 적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20회 시험 문제.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 법률 요건이다. 자, 다시 볼까요? 임대차 계약은 뭐하고 뭐로?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맞음 틀림? OX 기출문제. 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매매 계약도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어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그래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도 돼요? 법률 행위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큰 그림 하나 잡았어요. 그래 앞으로 권리가 민법 안에서 권리가 생기는 가장 결정적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통칭을 하죠. 이게 있어야 효과로 권리가 생겨 이렇게. 근데 법률 요건을 포섭하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요걸 구별하시면 오케이 땡큐. 확실히 잡았죠? 오케이. 여기 어려운데요. 자, 그럼 밑에 법률 요건의 개념 볼게요. 밑에 법률 요건의 개념 133조 1.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를 갖춰야 됩니까?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 전제 조건을 우리 민법학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맨 밑에. 이때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로 인한 뭐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 법률 요건이 원인이야. 원인이라고 쓰세요. 그 원인이 갖춰져야 효과로 권리 의무가 생겨. 권리 의무가. 되셨죠? 다음 법률 요건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 당사자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대로? 내 의사. 내가 계약서 3년 쓰면 몇 년짜리 계약이 돼요? 3년. 10년 계약서 쓰면 거기다 써보세요. 의사 위에다가 3년 계약이냐 10년 계약이냐. 3년 계약하면 3년, 10년 계약하면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요? 내 의사거든요. 내 의사대로 권리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야. 근데 두 번째야.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내 의사대로요, 법대로야? 법대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이거는 내 의사예요, 법 규정대로요? 법 규정대로 상속이 일어나요. 상속 지분이 생겨. 세 번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료.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 있죠. 그 재료를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별표. 대표적으로 뭐예요? 청약이나 승낙. 청약이나 승낙은 뭐라고 불러줍니다? 법률 사실이 앞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청혼을 했어요.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그게 뭐야? 청혼한 게 법률 사실. 이때 여자가 거부하면 혼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케이 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거야? 법률 사실로 청약만 있는 거죠? 아직 계약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은. 오케이? 자,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보셨어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 권리가 권리 변동이요.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때문에. 이 법률 요건이 있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 집이 어떻게 생겨요? 매매를 해요. 매매가 뭐야, 매매가? 그죠? 내 집 팔면 내 집 생겨요, 집 날라가요. 권리 상실하죠? 권리 상실하죠? 뭐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나 법률 행위에 의해서. 그죠? 내가 집 은행에다 대출 받으면 은행은 저당권 생기죠? 저당권 생겼죠? 예. 법률 행위에 의해서. 그래, 이 개념,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멋진 개념이에요. 왜요? 모든 계약을 통칭해서 때릴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여기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의 수험생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개별적으로 이름을 넣은 거예요. 이거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수험생이라고 그러죠? 그게 법률행위라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걸 독일 놈들이 창안을 했어. 매매계약, 임대차 전세계약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이걸 통칭해서 법률행위라고 묶어서 부른 거예요. 멋진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독일 애들이.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야? 내 의사대로 되는 거죠? 내 의사대로 권리가 생기는 거야. 내 의사대로. 근데 이거는 의사대로예요, 법대로. 법대로 생기는 게 법률 규정이에요. 오케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지칭한다는 거 꼭 데려가실게요. 다음. 법률 행위 만나실 차례. 자, 이제 우리는 들어갈 법률 행위의 큰 도입 부분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법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계약이라고 그러면 돼요. 앞으로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밑에다 뭐라고 써요? 계약이라고 하면 돼요. 법률 행위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계약. 오케이. 법률 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계약. 그러면 딱 연결이 돼요. 그럼 법률 행위는 어디에 위치해요? 법률 요건의 하나죠. 법률 요건의 하나가 법률 행위야. 계약이야, 계약.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권리의 뭐를? 변동을 얻기 위해서. 권리 변동을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됨? 법률 행위. 계약이 있어야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가 이게 90%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법률 행위를. 자, 그 법률 행위의 첫 번째 개념 보실게요. 135조.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불러줍니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번 보실게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 별표. 두 번째,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은 무슨 계약? 물권 계약. 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물권 계약. 물권이 생겼어. 물권이. 특징은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적어보세요.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세 번째는요. 취소, 해지, 소유권 포기는 단독 행위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이 멋진 말이 만들어졌어요. 채권 계약이나 물권 계약이나 단독 행위를 한 방에 뭐라고 그래요? 한 방에 법률 행위라고 통칭을 한다고 해. 그러니까 법률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어, 다. 무슨 계약이? 채권 계약도 포괄돼 있고 물권 계약도 포괄돼 있고 단독 행위도 다 포괄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 아, 그래. 엄청 포괄적이에요, 법률 행위는. 준법률 행위는 준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놈. 요 놈을 뭐라고 그래요? 준이라고 해서 법률 행위라고 구별을 지은 겁니다. 준자의 동그라미 준. 그 법률 행위의 반대말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까?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의 반대말은?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다음 법률 행위 요건. 법률 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계약. 그럼 법률 행위의 요건은 다른 말로 뭐의 요건이에요? 계약의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쉬워졌어. 자, 계약의 요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세 번째는 의사표시. 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3요소. 1, 2, 3. 이거를 법률 행위의 3요소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의 3요소. 3요소는 뭐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내가 집을 팔려고 그래요. 팔려고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나를 다른 말로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목적은 뭐 하려고 그래요? 매매죠, 매매. 부동산에 지금 왜 만나요? 매매하려고. 매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청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라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이게 있어야 계약이 성립했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지칭합니다. 오케이? 이걸 법률행위의 무슨 요소? 3요소, 3요소. 법률행위 성립의 3요소라고 그래요. 이거는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성립요건. 성립을 결정짓는 게 3요소예요. 성립을 결정짓는 거. 근데 그것이 유효가 되려면, 뭐가 되려면?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걸 유효요건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효력발생요건. 유효요건을 무슨 요건? 효력발생요건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효력발생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유효요건이라고 해요. 유효요건. 같은 거예요. 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냐, 능력이. 능력 있냐, 이걸 따져요. 능력 있냐. 의사 능력 있냐, 없냐, 이걸 따져. 두 번째는 목적. 목적이 어떻게 했냐고? 확정됐냐, 확정되어 있냐. 금액이요. 매매 금액이 확정됐어, 안 됐어? 확정. 그럼 실현 가능성.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거. 세 번째는 적법. 법 질서 안에 포괄되는 거야. 법 질서 안에 포함되냐? 적법성. 윤리적으로 타당한 거야? 사회적 타당성. 이걸 고찰을 하는 게 바로 목적의 유효요건이에요. 유효요건. 그럼 계약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돼요? 4가지를 갖춰야 돼요. 암기사항이야, 이거. 암기사항. 암기사항 별표. 확정. 금액을 정했냐고, 금액을. 가능. 실현 가능한 거야? 달나라에 있는 거. 달나라에 있는 땅 분양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성. 그 다음 적법. 법 질서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적법성. 타당성. 4가지를 고찰하는 게 바로 유효요건의 두 번째예요. 법 질서를 어기면 뭐라고 그래요? 위법. 법 질서를 지키면 적법, 어기면 위법. 위법하면 뭐야? 유효가 아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갖춰야 돼요? 시험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그래야 유효가 돼요. 참고로 성립요건은 시험에 안 나와. 뭐만 나와요? 유효요건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 특히 이 부분이요. 목적이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돼요? 이거 필수야, 필수. 근데 밑에 박스 보시게 되면 특별요령 요건이 있습니다. 특별요령 요건. 첫 번째,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성취돼야 되느냐면 조건이 성취해야 돼요. 조건부 법률행위 밑줄 그어볼게요. 합격하면 1억 넣어준다고 그랬어. 합격하면 1억 넣어준대. 그럼 1억을 언제 넣어줘?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그 효력이 언제 생겨요? 언제 유효가 돼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가 될 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성취 전에는 돈이 안 생겨. 그래서 조건 성취는 무슨 요건이에요?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시험 문제 17회 24일.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 같이 해볼게요.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두 번째,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도래해야 돼요? 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아파트 줄게. 써보세요. 내가 뭐하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아파트 줄게. 언제 줘요? 언제 줘? 죽을 때. 죽을 때가 바로 뭐예요? 기한부 법률행위. 그럼 아파트 언제 차지해요? 죽을 때. 죽을 때가 바로 기한이에요. 다음 세 번째, 유언에서는 유언자가 뭐 할 때? 사망. 네 번째는 대리행위에서는 뭐가 존재할 것? 대리권. 대리권이 존재해야 뭐가 돼요? 유효. 효력이 생기죠? 대리권이 부존재하면 무효. 대리권이 존재하면 뭐가 되고요? 유효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뭐가 존재할 것? 대리권이 존재할 때 비로소 뭐가 됩니다? 유효가 돼서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질문 드릴게요. 엄마가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계약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집을 은행에다가 대신해서 저당 설정하려고 그래요. 은행에다 대출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엄마는, 여러분의 어머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네?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는 한 대리권 없는 거예요. 성년이잖아. 그죠? 엄마가 여러분 집을 대출받았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그거는 대리권 없이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효력이 없는 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계약이다. 왜요?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잖아. 그럼 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고? 저당권 설정이 유효가 되는 거죠? 뭐가 존재할 때? 대리권이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는 뭐가 존재할 때 효력이 생겨요? 대리권의 존재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1, 2, 4번. 1, 2, 4번. 3번은 지금 딴 데 와 있어요. 3번은 삭제하세요. 3번은 편집자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1, 2, 4번만. 1, 2, 4번만. 3번에다는 적으세요. 3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은 때. 허가구역에서 뭘 얻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얻은 때. 그게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허가구역에서 뭐를 얻었을 때? 토지거래 허가 얻은 때. 이게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 그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4개. 그게 암기사항이야. 그게 시험 돌아가면서 나와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이루어질 때? 조건이 뭐 할 때? 성취될 때 효력이 생기고,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할 때.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가 돼요. 오케이? 4개 복습하시다. 한 번에 안 되니까 기본 강의에서 또 볼 거예요. 자, 구별할 개념을 한번 볼게요. 밑에 박스에. 장시간 교섭을 하다가 결국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체결 안 됐습니까? 체결 안 된 걸 뭐라고 해요? 계약이 불성립했다고 그래요. 불성립. 그럼 도장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불성립이죠? 두 번째, 오랜 진통 끝에 토지 매매 계약이 10억 원에 체결되었다. 체결되었다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 성립했다고 그래요. 성립했다. 오케이? 그래, 계약 체결했다는 말은 민법에 안 나와. 체결한 걸 뭐라고 그래요? 성립했다고 그래요. 성립 요건을 갖췄다. 세 번째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뭐하다?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을 구비했다는 거죠. 효력 요건을 못 구비했다, 구비했다. 그럼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하다. 이 계약이 적법하다는 거죠. 적법하다. 적법한 거죠.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확정도 된 거고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능성 있는 거죠.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타당성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갖춰야 적법이라고 해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번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법규를 위반해서 무효다. 무효를 뭐라고 그래요? 효력이 없다. 그럼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 다 틀린 거예요. 계약된 거예요. 무효는 계약된 거예요.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는 거야, 효력이. 그럼 무효는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 4번. 계약 체결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했는데 뭐야? 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는 거야. 여기 보아요, 여기 보아요. 자, 아까 우리 주임법을 공부했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고 주임법이 규정하고 있죠? 오케이. 근데 주인이 계약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1년 계약하면 몇 년이야? 1년 계약하면? 1년 계약하면 2년이죠? 법에 의해서, 그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지나면 뭐 하기로? 방빼라고 계약을 했어. 그죠? 그럼 계약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잖아, 했잖아.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약을 했죠. 했는데 뭐야?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 거기다가? 1년 뒤에 방빼라고 그랬죠?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야. 무효인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시험 안 나와, 그렇게. 함정 있는 데를 내. 계약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됐는데 뭐라고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춰서. 뭐를 못 갖춰서? 효력 요건을 못 갖춰서 효력이 없는 게 무효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제가 제 장기를 일본의 야쿠샤한테 10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 계약서 도장 찍었죠? 오케이. 뭐 팔기로? 장기를 매매하기로 계약서 썼어요. 그죠? 오케이. 계약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그 계약은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야? 법을 어겼죠. 그래서 그거는 효력이 없는 계약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계약은 효력이 생겨, 안 생겨? 그러면 당사자는 원하는 대로 돈을 10억을 제가 받아, 못 받아? 제가 그 일본 야쿠샤한테 10억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없어? 무효인데, 계약이 무효면 권리가 처음부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돈 받을 권리도 없는 거지. 그럼 계약이 무효면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계약이 됐다, 안 됐다? 체결은 됐죠? 체결은 됐는데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게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불성립은 뭐예요, 계약이? 아예 안 된 거, 안 된 거. 무효는 계약이 됐으나 법을 어겨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불성립과 무효는 같다, 다르다. 시험 문제 쓰세요. 4번 밑에다가 불성립과 무효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은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갈 거예요. 예, 출석만 꾸준히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한테 80점 이상을 설정값으로 해서 결과를 내드리겠다는 약속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